아이고, 저 꼴 좀 보소. 고원님도 굽신거리던 최부자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구먼. 아이고, 분하다, 분해. 천하를 호령할 듯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최진사. 지금 그의 꼴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기름진 비단 옷은 찢겨나가 속적삼이 훤히 드러났고 머리에 쓴 탄거는 삐뚤어져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배꼽을 잡고 웃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조그만 소년 명수가 고요히 서 있습니다. 흙투성이 삼배옷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작두날처럼 형형합니다. 명수가 덜덜 떨고 있는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입을 엽니다. 어르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똥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 힘도 없는 이 꼬마가 어떻게 호랑이 같은 최 부자를 이토록 처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무너뜨렸을까요? 자, 그 기막히고도 신명나는 이야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실버 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깊은 밤입니다. 산짐승도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숨죽인 시각.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비탈, 다 쓰러져가는 흙집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밤하늘의 별이 보일 지경이고 문풍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파르르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를 냅니다. 그 차디찬 냉방 한가운데 조그만 아이가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명수입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요? 못 먹어서 깡마른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고 얼굴에는 숯검댕이 묻어 꼬질꼬질합니다. 하지만 감은 눈 위로 들이운 속눈썹만큼은 유난히 길고 짙어서 어딘가 모르게 처연한 기운을 풍깁니다. 명수는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요. 헌데 명수의 눈에는 그 너머의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 것처럼 사람들의 얼굴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아지랑이가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의 얼굴에는 잿빛 안개가 자욱하고 또 어떤 이의 미간에는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린 명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입이 간질거리는 대로 말했을 뿐이지요. 아저씨, 오늘 산에 가지 마세요. 아저씨 얼굴에 시커먼 흘비가 내려요. 명수가 뭣도 모르고 던진 그 말에 나무를 하러 갔던 이웃집 장정은 그만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아주머니, 뱃속 아기가 추워해요. 아주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새댁은 그날 밤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 미끄러져 큰 변을 당할 뻔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명수의 말이 하나둘 맞아떨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놈, 저거 보통 놈이 아니다.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재수 옴붙기 전에 내쫓아야 해. 사람들은 명수를 도깨비 눈을 가진 아이라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명수를 보면 침을 퇴뱉으며 피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명수의 눈에 보이는 그 검은 그림자보다 사람들의 멸시와 차가운 눈초리가 더 무섭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수는 배가 너무 고파서 마을 어귀를 서성였습니다. 저녁 짓는 냄새가, 그 구수한 밥 냄새가 뱃속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 마을 촌장댁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밥찌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명수가 저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기웃거려! 하인은 들고 있던 빗자루로 명수를 내리쳤습니다. 쌀입이 끝이 명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가움보다 서러움이 먼저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리가! 내 놈이 마을에 얼씬거리면 우환이 끓는단 말이다! 소금까지 뿌려대며 쫓아내는 통에 명수는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 혼자 지낸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명수가 누워있는 이곳은 원래 숯을 굽던 사람들이 쓰다 버린 움막입니다. 바닥에는 집단을 대충 깔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명수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낡은 삼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습니다. 추워. 입 밖으로 나온 입김이 하얗게 흩어집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천둥치는 소리가 납니다. 뱃속이 비어서 소리가 나는 것인지 마음이 비어서 소리가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콩을 콩이라 하고 팥을 팥이라 하는 그런 평범한 눈이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얼굴에 드리운 그 흉측한 그림자 따위 보고 싶지 않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눈물이 귓속을 간지럽히자 명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떱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둘 반짝입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까먹으며 웃고 떠들 시간이겠지요. 그 따뜻한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질수록 명수의 움막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대답 대신 문풍지 너머로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 휘잉 하고 돌아옵니다. 외로움이라는 놈은 참으로 지독합니다. 배고픔은 무언가를 먹으면 다신다지만 이 사무치는 외로움은 무엇으로 채워야 한단 말입니까? 명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흙으로 바른 천장 틈새로 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혼자 사는 이 좁은 방에 찾아온 유일한 손님입니다. 너도 배가 고프냐? 명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거미는 대답 없이 허공에 매달려 그네를 탑니다. 명수는 피식 헛웃음을 짓습니다. 거미에게 말을 거는 자신의 꼴이 우습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해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적막하던 산속에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숨을 헉 들이키고 이불 밖으로 눈만 빼꼼히 내밀어 문 쪽을 바라봅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뚝 멈춥니다. 명수의 심장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칩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아주 요란하고 엄살맞은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네. 나 죽어. 거정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눈사람인지 사람인지 모를 형체가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너무 놀라 헉 숨을 들이켜며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바짝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괴상한 사내. 머리에는 지프로 엮은 삿갓이 반쯤 찌그러져 있고
등에는 제 몸집만 한 괴나리 보찜을 짊어졌는데 온몸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꼭 떡가루를 뒤집어 쓴 찹쌀떡 같습니다. 사내는 방바닥에 대자로 뻗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덜덜 떱니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내 살다 이렇게 독한 동장군은 처음 보네. 이복의 꼬마야, 여기 아랫목 좀 내어주게. 내 엉덩이가 얼어서 깨지기 일보 직전이야. 사내는 명수의 허락도 없이 보찜을 쿵 내려놓더니 불씨가 꺼져가는 아궁이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엉덩이를 들이미는데 그 모양새가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명수는 무서움도 잊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이는 40줄에 들어선 듯한데 생김새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눈은 툭 붉어져 개구리 같고 코는 주먹코에 입은 붕어처럼 툭 튀어나와 가만히 있어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게다가 왼쪽 손에는 손가락이 하나 더 달린 육손이었습니다. 사내는 몸이 좀 녹았는지 젖은 옷을 털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빌어먹을 세상, 내가 천하의 명약 만병통치고를 파는 육손이인데 말이야. 오늘 장터에서 약 좀 팔아보려다가 관아 놈들이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신발짝도 못 챙기고 도망치지 않았겠냐? 에이그, 내 팔자야.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나는 신발짝도 없고 돈짝도 없고. 사내, 아니 육손이는 쉴 새 없이 입을 놀렸습니다. 마치 입에 모터라도 달린 것처럼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명수는 그 수다스러움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지낸 지 2년,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육손이의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육손이는 머쓱했는지 헛기침을 큼 하더니 보찜을 주섬주섬 뒤집니다. 어디 보자. 내가 아까 도망치다 훔친, 아니, 챙겨온 떡이 하나 있을 텐데. 그의 손에 들린 건 딱딱하게 굳은 쑥개떡 한 덩이였습니다. 육손이는 그걸 반으로 뚝 떼더니 명수에게 툭 던져줍니다. 자, 먹어라. 꼬라지를 보니 너도 며칠 굶은 귀신 꼴이다. 명수는 떡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남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쑥 냄새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떡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차가운 떡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와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때 명수는 씹던 떡을 멈추고 육손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명수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육손이의 얼굴 위로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기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른들의 얼굴에는 욕심이나 흑심 같은 검붉은 안개가 끼어 있기 마련인데 이 아저씨의 얼굴에는 얇고 팔랑거리는 종이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입 주변에는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눈가에는 장난기, 어린 노란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명수가 떡을 꿀꺽 삼키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짓말쟁이네요. 한창 굳은 떡을 이빨로 갉아먹던 육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거짓말쟁이? 야, 이 녀석아. 내가 비록 약을 좀 과장해서 팔긴 하지만 내 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산유수요. 내 진심은 맑은 옥수 같은 사람인데 아저씨 입에서 비눗방울이 나와요. 그리고 보찜 안에 약 없잖아요.
돌멩이만 가득 차 있는데 육손이가 떡이 목에 걸린 듯 캑캑거리며 가슴을 칩니다. 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졌습니다. 사실 그의 보찜은 텅 비어 있었고 무겁게 보이려고 강가에서 주운 돌멩이를 채워 넣은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부리는 얄팍한 속임수였지요. 네가 그걸 어찌하냐? 너 보찜 안을 들여다봤냐? 육손이는 보찜을 끌어안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죽으려고 했죠. 저기 절벽 소나무 아래서. 순간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난스럽던 육손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약도 다 뺏기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 눈보라치는 산속을 헤매던 육손이는 정말로 삶을 놓아버리려 했습니다. 목을 매려고 칠넝쿨을 찾다가 멀리서 명수의 움막 불빛을 보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곳에서 몸이나 녹이고 죽자 싶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육손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명수에게 다가앉습니다. 아까의 그 방정맞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꽤 진지해졌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냐? 무당 새끼냐? 아니면 도깨비냐?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무릎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냥 보여요. 재수 없는 눈이에요. 육손이는 잠시 명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귀신이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산전수전 다 겪은 떠돌이 육손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육손이의 눈이 엽전 구멍만 하게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노란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발견한 장사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꼬마야, 네 이름이 뭐냐? 명수, 이름 좋고. 야, 명수야. 우리 동업하자. 동업이요? 그래. 나는 입이 살았고 너는 눈이 살았으니 우리가 합치면 천하무적 아니겠냐? 내 보찜에 든 돌멩이를 금덩이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 너 맨날 이 산구석에서 굶고 살 거냐? 아저씨 따라가면 이 팝쌀에 고깃국 먹여준다. 육손이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합니다. 명수는 어이가 없어서 이 엉뚱한 아저씨를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내 눈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피했는데 이 아저씨는 대박이라며 좋아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황당해서 명수의 입가에 픽 하고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육손이는 벌써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명수의 좁은 방 한켠을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자자, 내일부터 바쁘다. 얼른 자자. 아, 그나저나 너 코 고냐? 난 코 좀 곤다. 드르렁컥 하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손이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좁디좁은 움막 안에 낯선 사내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가득 찹니다. 바깥의 매서운 바람 소리가 코골이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명수는 시끄러워서 귀를 막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온기가 차가운 방바닥을 그리고 얼어붙은 명수의 마음을 조금씩 데우고 있었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육손이는 명수를 데리고 읍내 5일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날이라 그런지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산속과는 딴판입니다. 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결치듯 오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명수는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인파의 겁을 집어먹고 육손이의 등 뒤로 숨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명수의 눈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욕심, 근심, 질투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명수는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육손이는 물 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장터 한 구석 멍석 하나를 깔더니 헛기침을 크흠 하고 내뱉습니다. 그러고는 보찜에서 꺼낸 낡은 부채를 촥 펼쳐 들고 목청을 돋웁니다. 자, 골라. 아니, 들어봐. 지나가던 처녀 총각, 애벤 아낙네, 곰방대 문 할아버지도 다 이리 오시오. 천하의 명물, 신통방통한 꼬마 도사가 여기 왔소이다. 육손이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엿을 팔던 엿장수도 가위질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듭니다. 뭐, 꼬마 도사, 저 쬐끄만 녀석이 뭘 안다고? 에이, 또 약장수 속임수겠지. 가자, 가.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돌아서려 하자 육손이가 다급하게 명수의 등을 퍽칩니다. 야, 뭐해? 눈에 힘 좀 줘봐. 도깨비 눈인지 붕어 눈인지 보여주란 말이야. 명수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꽂힙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덩치가 산만한 사내 하나가 쿵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방금 누구랑 한판 붙고 온 쌈전의 왈패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보쇼, 아침부터 재수 없게 길을 막고 난리야. 약장수 양반, 내 주먹 맛 좀 볼 텐가. 사내가 육손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육손이는 히익 소리를 내며 명수 뒤로 쏙 숨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꼬마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꼴이라니요.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하며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명수는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명수의 눈에 사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과 달리 사내의 미간에는 짙은 회색 구름이 끼어 있고 그 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실감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오른쪽 주머니 쪽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붉은 실타래가 보였습니다. 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잃어버리셨네요. 사내가 주먹을 쥐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뭘 잃어버려? 재수 없게. 아끼던 거요. 아주 작고 빨간 댕기 같은 거. 순간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는 왈패짓을 하며 거칠게 살지만 집에 있는 어린 딸만은 끔찍하게 아끼는 딸바보였습니다. 오늘 장터에 나온 것도 딸이 아끼던 댕기를 자신이 술김에 잃어버린 것 같아 혹시나 하고 찾으러 나온 길이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냐? 귀신이냐? 사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수는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 안 갔어요. 아저씨,
신발 속에요. 발바닥이 안 아프세요? 사내는 허겁지겁 자신의 집신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탈탈 터니 꼬깃꼬깃해진 붉은 댕기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아침에 급하게 신발을 신다. 그 안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온종일 헤매고 다녔던 겁니다. 오메, 찾았다. 아이고, 내 새끼 댕기. 사내는 댕기를 주워들고 아이처럼 좋아하더니 명수를 와락 끌어안으려다 멈칫하고는 넙죽절을 합니다. 아이고, 도사님, 몰라 뵙고 주먹을 날릴 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다. 진짜 용한 꼬마 도사가 나타났다. 그 순간 명수 뒤에 숨어 있던 육손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튀어나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갓을 고쳐 쓰더니 부채를 쫙 펴고 너스레를 떱니다. 에헤이 거 보시오. 내가 뭐랬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삼천리 박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듣고 뱃속에 든 아기 성별도 척척 맞추는 분이시라니까. 자, 복채는 엽전 두냥. 줄을 서시오, 줄을. 순식간에 멍석 아픈 장사진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호미를 찾으러 오고, 처녀는 님 마음을 물으러 오고, 장사꾼은 돈복을 물으러 옵니다. 명수는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데, 육손이는 신이 나서 엽전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자, 밀지 마시고, 돈부터 내시고. 명수는 한숨을 푹 쉬며 육손이를 봅니다. 육손이의 얼굴에는 이제 종이가 아니라 황금빛 엽전 모양의 기운이 덕지덕지 붙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침을 질질 흘리는 꼴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밉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저 아저씨의 욕심은 남을 해치는 검은색은 아니니까요. 그냥 좀 철이 없을 뿐이지요. 야, 명수야. 오늘 저녁은 고기다. 고기. 소고기 국밥. 육손이가 명수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명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환상의 짝꿍인지 환장의 짝꿍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차가운 움막이 아니라 따뜻한 주막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하나는 크고 방정맞게 움직이고 하나는 작고 고요합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그림자가 하나의 풍경이 되어갑니다. 해는 꼴딱 넘어가고 장터의 소음도 잦아든 늦은 저녁입니다. 장사꾼들은 좌판을 접고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어 하루의 피로를 막걸리 한 사발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어 좋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는 사람 냄새 가득한 주막 한 구석. 명수와 육손이가 마주 보고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냥 국밥도 아니고 육손이가 주모, 여기 고기 듬뿍 넣어서 특으로 주쇼 하고 큰 소리친 소고기 국밥입니다. 뽀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떠 있고 숟가락으로 휘저으면 큼지막한 고깃덩어리가 툭툭 걸리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지요. 명수는 숟가락을 든 채 뚝배기를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하얀 김이 얼굴을 간지럽히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선뜻 먹지를 못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귀한 음식은 처음 받아보는지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탓입니다. 뭐 하냐? 제사 지내냐? 육손이가 깍두기를 아작 하고 베어 물며 타박을 줍니다.
그는 벌써 밥 한 공기를 뚝딱 말고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힌 채 걸신 들린 사람 마냥 퍼먹고 있습니다. 안 먹을 거면 이리 내놔라. 내가 다 먹게. 육손이가 짐짓 뚝배기를 가져가는 신용을 하자 명수는 화들짝 놀라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줍니다. 따뜻합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묵직한 열기가 얼어붙었던 명수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녹여줍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 조심스레 불어서 입안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혀를 감싸고 목구멍을 타고 식도로 넘어갑니다. 뱃속 깊은 곳까지 뜨끈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배가 부른 느낌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산소근막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차가운 서러움이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속 응어리가 이 국물 한 모금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맛있어요. 명수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명수는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뜨거워서 입천장이 데이는 줄도 모르고 밥알을 씹기도 전에 꿀떡꿀떡 삼킵니다. 너무 급하게 먹다 사례가 들려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퍼먹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육손이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먹는 아이의 정수리를 보고 있자니 목구멍에 뭐가 걸린 듯 밥이 넘어가질 않는 모양입니다. 육손이는 슬그머니 자기 뚝배기에 있던 고기 몇 점을 건져 명수의 그릇에 툭 얹어줍니다. 천천히 좀 처먹어라, 이 녀석아. 체할라. 투박한 말투와 달리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들어 육손이를 쳐다봅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밥풀이 범벅이 된 명수의 얼굴, 그리고 그런 명수를 바라보는 육손이의 얼굴. 명수의 눈이 다시 한번 가늘어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육손이의 얼굴에는 가벼운 종이나 누런 엽전 모양의 기운이 둥둥 떠다녔었지요. 그런데 지금 주막의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본 육손이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의 얼굴 주변으로 마치 갓 쪄낸 찐빵처럼 포근하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민의 색깔이었습니다. 비록 사기를 치고 떠돌아다니는 날건달이지만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거두어 먹이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정이 비로소 얼굴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저씨, 왜 임마 마섭냐? 아니요. 아저씨 얼굴이 따뜻해 보여요. 아궁이처럼. 육손이는 콧방귀를 뀌며 물수건으로 입을 벅벅 닦습니다. 뜨거운 국밥 먹어서 열올라 그런다. 헛소리 말고 국물이나 다 마셔. 그러고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라. 아저씨가 뭐냐, 늙어 보이게. 그리고 내일부터는 밥 굶을 일 없을 거다. 이 육손이 형님이 네 밥줄 하나는 꽉 책임질 테니까 넌 그냥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녀. 알았냐? 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명수에게 처음으로 울타리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울타리가 엉성하고 바람 숭숭 통하는 육손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의 뒷방 하나를 빌려 잠을 청했습니다. 산속 움막의 냉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랫목이 절절 끓는 따뜻한 방입니다. 육손이는 어흐, 좋다 지상낙원이 따로 없네 하며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그 옆에 조그맣게 누워 육손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저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입니다. 명수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의 검은 마음 따위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엉뚱하고 시끄러운 아저씨랑 장터를 떠돌며 국밥이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고. 창호지 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밤바람 소리가 왠지 모르게 스산하게 들려옵니다. 소문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꼬마 도사 명수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소문은 들어가서는 안 될 곳까지 흘러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명수와 육손이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덜컹거리는 가마에 실려 십리 길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부자 댁이었습니다. 으아, 이게 집이야, 궁궐이야? 가마에서 내린 육손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대문은 장정 5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웅장했고 담벼락은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도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가칠한 먹물처럼 윤기가 흘렀고 처마 끝마다 달린 풍경 소리는 은굿을 구르는 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육손이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명수야, 봤냐? 우리가 드디어 팔자를 고치려나 보다.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우리 불렀으니 복채를 줘도 쌀 가마니로 줄 거 아니냐? 아이고, 내 복덩이, 어서 들어가자. 육손이는 명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손이가 보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명수의 눈앞에는 거대한 검은 늪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틈새로는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스르르 흘러나오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썩은 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풍경 소리마저 명수의 귀에는 쇠를 긁는 비명처럼 들려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기 싫어요. 명수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문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야, 이 녀석이 왜 이래?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높으신 분이 부르시는데 안 가면 경을 칠 거야. 잔말 말고 따라와. 눈치 없는 육손이는 명수의 등떠밀어 대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얼음창고에 들어온 듯 살갗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마당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밀랍 인형처럼 표정이 없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생기가 없었습니다. 명수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 부자의 탐욕에 영혼을 뺏긴 그림자들 같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채 방 안에는 값비싼 자개농과
비단 병풍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호랑이 가죽을 깐 보료 위에 한 사내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 최 부자였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배는 남산만큼 불러 넉넉해 보였고 수염은 하얗게 새어 점잖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허허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들 했네. 자네들이 그 용한 점쟁이 패거리인가? 육손이는 넙죽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대감마님.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천하의 명콤비가 바로 저희들입죠. 헤헤헤. 육손이는 아부 떠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명수의 눈에 비친 최 부자의 본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겉가죽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비늘, 독을 품은 채 낼름거리는 혀. 그의 목 주변에는 시커먼 거머리들이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관상이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그 관상 보는 아이냐? 최 부자의 시선이 명수에게 꽂혔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수는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자가 곰방대를 탁 털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소문은 익히 들었다.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지. 그렇다면 내 속도 한번 맞춰보거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육손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눈만 굴립니다. 명수는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안개 속에서 최 부자의 속마음이 글자처럼 둥둥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쥐새끼들. 내 앞길에 방해가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야지. 명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저 뱀 같은 눈을 속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잉, 쯧쯧. 담배 맛이 왜 이래? 점잖게 위엄을 부리던 최 부자가 사례가 들려 얼굴이 벌개지더니 콧물까지 찔끔 흘리며 기침을 해댑니다. 천하의 부자도 기침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경박해 보이는지 명수는 긴장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악당이라도 결국은 숨쉬고 기침하는 인간일 뿐이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기침을 멈춘 최 부자가 눈물을 닦으며 이번에는 아주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길 일이 하나 있다. 아주 큰 돈이 걸린 일이지. 허나 만약 내 뜻을 거스르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최 부자가 손가락으로 육손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수다쟁이 놈의 혓바닥이 먼저 잘려나갈 게다. 육손이가 힉 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명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호랑이 굴인 줄 알았더니 독사가 우글거리는 뱀굴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주안상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에 알록달록한 전, 그리고 귀한 문어 숙회까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명수는 젓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빵 안 가득 채운 음식 냄새 사이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 부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탐욕의 악취였습니다. 들거라. 내 자네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최 부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권했습니다. 육손이는 눈치를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갈비 하나를 손으로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런 귀한 음식을. 소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육손이는 허겁지겁 고기를 뜯었습니다. 볼이 미어 터져라 씹으면서도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눈은 계속 힐끔거립니다. 그 꼴이 마치 주인이 던져준 뼈다귀에 감지덕지 않은 똥개 같아 명수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육손이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명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인장 가면이 스르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수의 눈에 최 부자의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욕심 욕자가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새겨져 있고 두 눈은 뱀의 눈처럼 세로로 찢어져 노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입이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지며 그 안에서 검붉은 혀가 내름거리는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렁이는 명수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 너에게 아주 재미난 놀이를 하나 제안하마. 최 부자가 곰방대를 탁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 아랫말에 송영감이라고 알지. 그 꼬장꼬장한 늙은이 말이다. 내 그 영감탱이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내 땅을 조금 넓히려고 하는데 그 영감이 알박기를 하고 안 비키지 뭐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수의 귀에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땅을 넓히는 것은 힘없는 소작농들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는 짓임을 명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영감을 좀 만나봐야겠다. 가서 그 영감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오거라. 약점이 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숨겨둔 꿀단지는 없는지. 내 그 신통한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서 나에게 고하란 말이다.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들여다보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제는 그 능력을 이용해 남을 해치라니요. 명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고기를 뜯던 육손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허허, 못한다. 최 부자가 문어 숙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을 입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쯧, 쯧. 아이고, 이빨 사이에 껴서 안 빠지네. 거참. 천하의 최 부자가 체면도 없이 손가락으로 이빨을 쑤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이쑤시개를 꺼내더니 입을 쩍 벌리고 크악, 칵 소리를 내며 고기 찌꺼기를 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침이 튀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꼴이 가관입니다. 방금 전까지 서슬퍼런 협박을 하던 위엄은 어디 가고
이빨에 낀 고기 한 점 때문에 쩔쩔매는 꼴이라니. 육손이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콧구멍을 벌렁거립니다. 하지만 명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기어이 이빨에 낀 고기를 빼내어 바닥에 퇴하고 뱉더니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법이지. 빼내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결국 살을 도려내야 하거든. 그는 명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이빨에 낀 가시처럼 저 육손이 놈을 아주 아프게 뽑아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야. 예, 저요. 육손이가 기겁하며 먹던 고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최 부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와 육손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거라. 송 영감의 약점을 알아오면 내 너희들을 비단 방석 위에 앉혀줄 것이고 아니면 멍석마리를 해서 저작거리 개밥으로 던져줄 테니. 명수는 육손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육손이는 사색이 되어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아이고 명수 도사님, 한 번만 봐주라. 그냥 얼굴만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응, 사람 살리는 셈치고. 육손이의 얼굴에 들이운 죽음의 공포가 명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던 유일한 사람. 비록 겁쟁이의 속물일지라도 명수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명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 있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명수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명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옳지, 그래야지. 역시 영특하구나. 최 부자가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명수의 귀에 악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가서 쉬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송 영감네 집으로 가야 할 테니. 아, 그리고 최 부자가 나가려는 두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마라. 내 눈은 이 고을 어디에나 달려 있으니까.